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6월 7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6월 12일 13일 출전 예정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잘하면 직관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이적 거리두기가 7월부터 재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빨리 하루빨리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마 5등급 1400m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예요. 토해경마 4경주입니다.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돼 있습니다. 33조의 서해번쩍이 57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고, 발음이 조금 좋지 못합니다.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 경주에 보면 출발 직후 일시적으로 등자가 빠졌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좀 좋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죠. 조교 모습 좋습니다. 조교 모습 좋고요. 역시 34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56.5. 질병을 보면 구절 염자가 있었는데 최범행 기수가 다시 기승할 걸로 보여지는 바잉 블레이드, 조교시 모습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전주부터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있고 수경 조교로 병행을 하고 있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조이브라더. 자, 이 녀석 일단 31일 제한에 걸려 있는데 아마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보고요. 조교시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요. 가장 또 문세영 기수 51조의 패션 드 패션,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겠죠. 문세영 기수 오늘도 조교 모습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결국 인기마 접전 경주가 될 걸로 보여져요. 서해번쩍, 바잉 블레이드, 패션 조이브라더, 네마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인기마 접전 경주 어떻게 공략하냐 하는 부분만 따져보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내선마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6월 12일 토해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18띠 마필들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하게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 말은 없이 최근에 땅까지 연결됐던 기분 러너도 오늘 탄력감은 좋습니다. 28조의 록파이터는 승급전입니다만 김동수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과연 어떨 것이냐. 김동수 기수가 50조 마방이 이스트 임팩트 외곽에서 질러 선행을 나와서 입상을 끌어냈던 모습, 최근의 모습은 나쁘지가 않아요. 결국에 이번 경주는 외에도 나머지들 상태들이 다 괜찮아서 조금 더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토해경마 6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티즈시티죠. 전 경주 한수 위에 편성에서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제대로 타주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과거도 좋은 입마업을 보였기 때문에 단지 이 마필은 이제 최근에 선행이 아닌 취입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타이밍이 관건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취입 능력에서는 막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1300보다는 1400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조교 모습 1등급 마필과의 병행 훈련 시도 상당히 좋았어요. 더 검프와 병행을 했었는데 좋았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오히려 괜찮다. 21조의 만세 송재철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하고 있고요. 1조 마방인 라운핑크가 2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데 오늘 조교는 좀 약해서 조교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31조의 정정인 기수의 슈퍼 액톤도 전 경주부터 살아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티즈시티를 이번 경주 좀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6월 12일 토경마 7경주입니다. 15두 마필들 별정 B형 방식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썬더 윈드, 이제 다리 쪽은 완전히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강도를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 후반부까지 강도 체킹이 필요해 보이고, 오늘과 주말 조교로 봤을 때는 첫거리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흥과 기쁨 48조 마방 역시 수영 조교를 병행을 하고 있고요. 전경주보다 좀 더 길게 오늘 트랙을 두 바퀴를 돌면서 전경주 1700m의 거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하는 모습이었고,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양우지 근육통, 발음이 정말 안 되네요. 혓바늘이 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양우지 근육통이 있었던 25조 마방의 럭키혼
자,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전 경주 워낙 완승을 거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리 빠른 흐름의 경주는 또 아닐 걸로 보이기 때문에 럭키 훈의 취입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겠죠. 6월 12일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9두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발베니 뭐 양우제 근육통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이상이 없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발베니가 승급전이고 1800m 첫거리 도전이다 하더라도 1400m에서 살아난 걸음, 거기에 특별히 강한 선행력을 가진 마필이 없어요. 최근에 이제 록의 제왕이 순발력이 좀 보강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발베니의 기본 선행력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위 경마로 갑니다.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6월 13일 1위 경마 5경주 17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고 나름대로 조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조교는 전주보다는 조교가 조금 충실해요. 전주에 제가 월요일 수요일 내내 저만 애달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교 때 보면서 속이 터져버린 줄 알았는데, 조교를 보면 속이 터져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조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경주 1400m에서 아쉬움을 가졌던 KN 매니퀸 문세영 기수 기승이죠. 다시 한번 기승을 하는데 이 편성 정도라면 해줘야 되지 않냐. 거리에도 적응을 했고, 그렇다면 KN 매니퀸을 이번 경주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일단 주목해서 목요일까지 조교를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6월 13일 1위 경마 6경주입니다. 11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주 쓰지 않고 한 주를 밀어 출전하고 있는 49조 마방의 나이 이역 기수가 기승합니다. 오히려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라고 봤나요? 편성이 조금 허접할 걸로 봤던 것 같아요. 편성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최근에 보여주는 주적이라면 안정감이 있지 않냐. 최근에 안정감 있게 경주를 풀어가고 있고, 이번 경주가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강한 선행력의 마필이 없어요. K 원더풀 정도의 선행력이라면 나이 스스로 선행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1700m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에서 1코너 지점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거리가 1700m이죠. 그래서 선행마에게 유리하다라고 하고, 그 오르막 코스로 올라가서 조금 지나면 바로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선행을 초반에 장악하면 경주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경주로 구조를 가진 경주 코스가 1700m이죠. 그래서 출발지에서 1코너까지 가는데 179m라면 안쪽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죠. 외곽의 선행마가 어제 이제 그런 경우죠. 안양옥센이 외곽으로 밀려 있으니까 선행을 가지 못하고 우리 김용근 기수를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외곽에서 건너 질러 오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1700m가. 그래서 순발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쪽에서 밀어붙이면 그 짧은 코너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나이 이역 기수라면 한번 그런 거를 염두에 둬보지 않을까. 목요일까지 집중 조교 관찰 대상입니다. 6월 13일 1호 경마 7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고요. 1조 마방의 문학드림이 최범행 기수예요. 전경주에도 13번 게이트 중위권 전개 이후에 종반 진로가 여의치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아주 강한 중위는 아니어도 문학드림의 우세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집중 조교 관찰 대상입니다. 6월 13일 1위 경마 8경주 15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콤의 10조 마방 오늘 가장 늦게 조교에 나왔습니다. 조교가 다 끝난 줄 알고 안 나오길래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기다렸더니 52.5조 퀸 오브 베스트와 화이트 코멧이 가장 늦게 또 조교에 나와서 주폭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최고부 중에 57로 46.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다 부담중량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중량이 인기마들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조의 제다이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합니다. 최근에 아주 안정감 있게 7자를 뛰면서 5번의 입상을 끌어내고 있고요. 전경주 김용근 기수로 교체되면서 막강한 뒷심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끌어냈던 21조 마방의 루이사 좋습니다. 자, 6월 13일 1회강마 구경주 14뒤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엇비슷해요. 거의 엇비슷하고 아이스펀치가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전경주 14km의 체증 증거와 더불어서 1800m에서 졸전을 펼쳤는데 다시 1200m로 옵니다. 경주거리를 600m를 줄여서 출전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럭키법전이 57.5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담 중량의 이점을 가지게 된 아이스펀치를 경주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중점 조교 관찰 대상으로 삼아봅니다. 자, 1회강마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최근 부진한데 조교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브리가디얼 제너럴 12조 마방, 오늘 조교는 그때 11월 조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다 승용 조교까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가디얼 제너럴은 이 편성에서 2000m 다시 한번 입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더 관찰을 해보겠고,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핸디캡의 기준마가 40조 마방의 8세 수말 샴노커가 59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샴노커는 레이팅 123이죠. 이게 레이팅 제도의 한계이고 허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레이팅을 좀 빼줘야 되는데 전 경기 대비해서 2포인트밖에 빼주질 않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더 빼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8세마 샴노커가 기준마가 되면서 나머지들 시내들이 오히려 부담 중량이 낮아지는 이런 레이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1등급 경주가 아닌가. 브리가디얼 제너럴은 51kg입니다. 그렇다면 유리하죠. 샴노커와 8kg 차이라면 전 경주보다도 오히려 브리가디얼 제너럴은 1kg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송재철 기수가 부담점을 못 맡긴다면 중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51kg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점 조교 관찰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7일 월요일 새벽 조교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